민주당이 정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창훈이가 보수의 지금 아들이 됐어요. 네, 유창훈이 맞습니다. 진짜 이재명을 구속시켰으면은 이 모양 이 꼴이 났을까 싶을 진짜. 정도로 정말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절망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친문계와 그다음에 친명 비명계와 친명 이 양측 사이가 완전히 지금 찢어져 가지고 네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갈갈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강단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만 수많은 언론들이 한결의 경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표해야 된다라는 식의 네. 지금 뭐 내려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꿋꿋이 나갈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지금 입장을 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임종석일 것 같아요. 임종석이죠. 임종석이 공천 배제가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임종석이 예상이 되는 것처럼 굴복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당에게 지금 재고해 달라라고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재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아유, 대표의 지금 어떤 기세로 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의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 이해찬이 그렇죠.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까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자기 정적을 미리 이제 제거한다 이런 뜻이겠지만 임종석은요 여러 가지로 이재명의 정적이 되기에는 좀 모자란 점이 많아요. 이 인간이 2019 뭐 비서실장 이제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어떤 공직에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2020년 총선에도 못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나름대로 숨겨진 비리가 많기 때문에 딸이 못 또 나갔다. 이제 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딸 비리도 있고 본인 비리도 이것저것 있어요. 그리고 딸 저희가 비리 이제 논란. 조국 썼을 때도 임종석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주 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쓰니까 우리가 못 썼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은 국회의원을 한번 하다가 2012년 이후로 국회의원을 안 했을 거야. 8년 동안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세력을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도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박용진은 그럴 수 있다고. 네. 그 방금 그 조국 흑서에서 네. 임종석에 대한 그 부분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임종석 얘기를 못 썼다고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게 조국에 관한 조국 펀드 관련한 얘기를 좀 하다가 네네네. 그 막 뉴스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못 썼다. 임종석도 그때 이제 한창 문재인 정부 때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름 네. 막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수사가 뭐 진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대선에 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경문엽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경문엽이라고 북한에 돈 네. 갖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주사파 전력이 워낙 화려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에게 과연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임종석을 공천한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이 입지가 더 넓어지고 더 유리할 텐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던 제일 미스테리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 좀 준비하면서 네. 문재인 만났었잖아요. 네. 문재인 만나면서 이 인간 봐라. 대선 생각해가지고 뭔가 친문까지 조금 끌어들이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임종석을 만약에 일단 이재명이 끌어안았다면 어쨌거나 친문들이 이렇게까지 막 반발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반발이 네.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22년 최고위원 뽑을 때 네. 이제 고민정이 친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왜 들어갔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모두 친명이라는 그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고민정은 인간 자체가 이렇게 친명에 위협이 안 돼. 그리고 실제 고민정이 뭐 최고위원회에서 회에서 지금까지 뭐 이재명한테 반하는 말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숨 쉴 틈을 주는 게 바로 이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렇죠. 숨결을 익혔으니까 네. 숨 쉴 틈도 잘 만들어내겠죠. 고민정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임종석을 그렇게 내칠 필요가 있느냐? 이번 공천에서 저는 이재명이 이거 너무 과잉으로 한 것 그러니까 같다고. 그게 좀 심리가 궁금해지는 게 어제 이제 그 윤희석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무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임종석 같은 친문을 조금 끌어안고, 고민정 같은 경우도 애당초 최고위원이긴 했었으니까 뭐 최고위원한테는 그렇게 이제 뭐 단수 공천을 좀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 친문 세력들을 조금 이렇게 안아가면은 충분히 총선에서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 조선시대 사또 같은 사람이다라고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정치적인 수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과대평가하는 게 있다. 네. 딱 그냥 성남시에서 그 똘마니들 데리고 네. 그렇게 이제 뭐 패거리 정치, 조폭 정치 같이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사또 정도도 뭐 조금 하기 힘들었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네. 막 이렇게 판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막 이런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병적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임종석, 혹시라도 친문의 누구, 뭐 홍영표가 됐거나 네.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면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를 몰아내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방탄용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게 깨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갖고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같이 이렇게나 지금 너무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좀 정신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엠팍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찬 말을 안 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해찬 밑에 꼬봉이 누구냐?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있고 그리고 또 네. 정청래랑 이재명 원래 그렇게 네. 3인방이. 이화영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화영 마음이 좀 갈때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말씀 들으니까 이화영 저희가 관심 안 가졌네. 네, 이화영이 그리고 이제 재판이 재개됐고요. 이화영 재판이 이제 몇 번 더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 선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음, 문제는 이화영이 이제 진술하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과연 이화영 자기 그 이해찬을 내친 이재명 과연 어떻게 이재명을 오. 과연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형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이해찬이랑 되게 인연이 오래됐거든요. 아유, 이게 진짜 보좌관 꼬봉이지, 출신부터 꼬봉이지, 시작해가지고 꼬봉. 굉장히 오래됐었고 사실상 이재명이가 그 대북 사업을 했었을 때 이화영이를 그때 이제 뭐 사실상 대표격을 경기도에서 맡겼던 것도 이해찬이가 추천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그럼- 하다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정도로 이화영이 이해찬의 말을 듣는데 이해찬과 이재명이 갈라섰다. 네. 이재명이 이해찬한테 반기를 든다. 네. 굳이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 지금 나가리가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네. 이재명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네. 진짜 재판에서 진술할 수가 있는 가능성도 네. 있네요. 더구나 이제 네. 이대로 가서 민주당이 총선에도 진다 그러면 더더욱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아마 이화영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느끼고 있죠. 총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망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이화영도 느낄 것 같은데 지난 그렇습니다. 대선 때 남욱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였고 네. 대선 시즌 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이었다가 음. 가면 갈수록 적극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찬은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해찬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해찬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재명 그쵸. 키운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 네. 이해찬이 나선 것도 이제 음. 사람들이 야 이제 네가 말해라 너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음. 그래 내가 한번 나가주지 하고 갔다가 정말 창피하게 그냥 망신당하고 온 거죠. 그렇죠. 사실 개망신입니다. 개망신이죠. 이해찬이 대놓고 그래도 임종석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다 보도가 됐는데 보란 듯이 임종석이가 이렇게 컷오프가 되면 완전히 진짜 개망신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최고위 회의에서도 원래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깜짝. 예. 그랬더니만 더 성토장이 돼가지고 정말 네. 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막 속보가 올라왔었을 때 네. 이게 막 기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정말 이 정도 얘기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얘기가 맞았습니다. 네, 손에 피칠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홍영표가 했던 얘긴데 네.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인지 이재명 개인 사당을 해서 다음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가죽에 대한 얘기가 그때 김영주 의원이 탈당했었을 때 그때 이재명이 SNS에 썼던 네, 내용이었죠. 네.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네, 뭐 원래 혁신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자기 가죽부터 벗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홍영표 한 얘기 중에서 네. 그 빵점 얘기하면서 이제 막 웃은 거. 웃었던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 보였던 것도 이제 비판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당 대표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 대표는 미안하다고 위로하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같이 그래도 뛰자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시스템 말이 시스템이지 그냥 거의 뭐 비명 친명 나눠서 그냥 다 이쪽은 자르면 자르고 있으면서 야 쟤 빵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의총에 간 이유 안 간다고 한다면서 간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욕을 엄청 먹어요. 그리고 가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 100배로 더 욕을 먹어요.
그 제일 좋은 게 요걸 제일 더 먹는 길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일단 무조건 일단 욕은 먹는 거고 네네. 가장 덜 먹는 방법은 일단 가기는 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참석한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사람들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의총에서는 이재명 그 이제 꼬락선이 보니까 덧박 쳐가지고 막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효과가 지금 물러나는 것 같아. 아니, 홍영표도 아니 근데 그게 네.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총이 안 갔다는 것보단 갔다고 하는 게 그래도 뭔가 책임감을 좀 느끼는구나라는 마음을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근데 기자회가 이제 딱 나왔을 때도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근데 뭐 늘 그렇듯이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답을 안 해. 그래서 그냥 뭐 들었다 이게 끝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뭐 이건 자꾸 뭐 아픈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피습 당했을 때 그때 윤진 대표님 말대로 그냥 나는 목소리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프다는데 목이 안 나온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질문도 안 할 건데 계속 지겹지도 않습니까? 계속 질문을 계속 하는데 계속 점점점이 반복되는 이 현실. 네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스운 상황에 저희가 속보 한 가지 또 전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네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이렇게 일단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선거구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이견이 있다라는 걸로 나오기는 나오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사실상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진짜 쌍특검 이거 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다가 네네. 이거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당리당략이 티가 나네요. 사실상 이거는 뭐 쌍특검도 포기했다고 봐도 될 정도일 그럼요. 겁니다. 지금 네. 표결하면요 정말 난리 날 거야. 지금 포결하면은 비명계들이 중심돼가지고 그렇죠. 진짜 이거 그냥 기각될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컷오프가 됐고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나갈 사람은 나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재고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눈에 띄는 건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보이지 않고 공천으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러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장수는 전쟁터를 떠날 수 없다. 고민정 의원은 속히 전쟁터로 돌아오시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애당초 지금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고민정 아닙니까? 뭐 전쟁을 시작한 네. 사람은 아니고 그 전부터 전쟁이 있었는데 고민정이 그냥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굳이 왜? 아니 뭐 그냥 작은 그래요. 고민정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불시의 시작이었다. 불시에 시작했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네.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거기 불씨를 던진 게 고민정이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고민정에 대해 가지고 또 돌아와 달라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거 의도가 뭘까요? 그건 그냥 이제 자기가 여기서 그래도 최고위원인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욕먹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공천은 이미 줬으니까 고민정은 뭐 그냥 그렇게 그리고 고민정이 자꾸 말하지만 이 고민정은 이재명에게 전혀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돌아오나 안 오나 뭐 그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고민정이 네. 지금 고민정에 대해서 지금 네네. 어제 클리안 개딸 사이트에서 네. 아주 극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딸 사이트가 원래는 대깨문 사이트였고 대깨문 사이트는 이제 문재인을 찬양하던 데잖아요. 그렇죠. 이 클리안. 문재인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 고민정 욕하면서 문재인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딴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전 같으면 문재인 씨라고 해서 난리가 난 사이트가 바로 여기인데 이제는 문재인까지도 네, 얘네들이 고민정은 뭐 인간 말종이다 이미 그렇게 판가름 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진짜 얘네들은 뇌가 없는 게 아닌가 민주당 진짜. 진짜 그런 극성 지지층은 정말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신 모시듯이 모셨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또 이재명으로 갈아탔는지 문재인을 막 욕하고 있고. 진짜 문재인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국무회의 발언 요거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막 이렇게 했던 막 집단으로 실성한 애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참 이거 보면 진짜 인생 무상이에요, 진짜. 네.